좋다고 보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라, 이런 방식의 소위 통제라는 것이 또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을 혜택을 주고 소위 혜택을 주고 뭘 우대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소위 시장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라는 것이 명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왜곡된 시장의 자유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이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그러한 것은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어떤 기업의 방식, 기업관 또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뒤에를 쳐내고 앞에 과제를 다 제시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발굴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컴팩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모범 사례들을 공유를 할 것인지, 또 그러한 것들을 시장이나 또는 주식 시장이나 또는 소비자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한 접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하는 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후 통제가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고 소위 법에 어떤 위반되는 부분들을 잡아내서 뭘 족쳐서 뭐를 바꾸겠다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한계를 가져오고 동시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힘 있는 쪽과 좀 친하거나 어떤 통로가 있으면은 면제될 수 있다,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계속 우리 역사에서 반복을 해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은 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다 이제 기업 쪽과 거기에 뒤를 봐줬던 권력이 이제 서로 함께 망하는 그러한 이제 반복을 계속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앞에 소위 우대, 좋은 기업, 정말 표현 그대로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식 시장에서 또 소비자 시장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좋은 우대가 돼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없이 뒤에만 쳐내는 방식, 이것을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그러한 어떤 선도의 역할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소위 비즈니스 인테그리티 포럼의 필요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기도 사실 권익위, 또 시민사회, 또 기업들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협력 관계들이 더 계속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기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짧게 좀. 전 정관이후가 우리나라 모든 비리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 또 그다음에 제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까지 수없이 시행해 왔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상당히 비관적인데, 정관이후는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만 문제가 됐는데, 판검사가 이제 퇴직해서 변호사 해가지고 많은 의문과 특혜를 받는 걸로 됐는데, 최근에는 법조계 못지않게 금감원, 공정위, 감사원 이런 고위 간부들이 금융기관이나 유관기업에 취업해서 사건을 따오고 사건이 생기면 로비를 하고 완전히 로비스트가 됐는데, 저는 정관이후가 시행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연고주의 강하고, 또 그다음에 조직 이기주의, 그다음에 의리를 중시하고 이런 문화 때문에 저는 좀 시행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로비스트들이 그런 정관들이 문제인 게, 아주 비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을 채용할 수 있는 로펌이나 기업도 대형 로펌이나 큰 기업들만 채용할 수 있지 거의 그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로펌이라든가 또 회사도 조그만 회사는 그 사람 채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게 어떨까. 지금은 완전히 좀 기울어지니까 불공정한 경쟁이죠. 법조계를 따지자면 대형 로펌만 그 사람 채용할 수 있고, 회사로 따지면 큰 기업, 회사나 공기업을 따지자면 큰 데서만 그 사람 채용할 수 있고, 조그만 규모가 적은 데서는 그 사람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불공정한 지금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로비스트 양성을 하는 게 어떨까,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분야에 많이 종사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했는데 안 됐는데 증권외과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민경환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대한변협 입장에서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시죠. 민경환 변호사님이 변협 회장 하셔도 해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어떤 강도, 빈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줄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경환 변호사님이 변협 회장 하시면 훨씬 더 그 속도가 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소위 전력 생산 중단 사태, 이것도 사실은 원전 마피아 이른바 거기에서 다 빚어진 것이고, 세월호 참사라는 것도 역시 해수부를 비롯한 마피아 이렇게 그 이후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상호저축은행 저 경남 부산 쪽에 그것도 보면은 거기에 다 금감원에서 위원했던 분들, 또 감사원에 감사위원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또 거기 감사를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떤 준법 정신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소위 온전시키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것은 이제 시간차 부패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극복이 안 될 것이냐, 극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은 정도, 또 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비스트 공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05년 투명사회협약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되다가 이 투명사회협약도 완결되지 못하고 그냥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다시 투명사회협약 시즌 2가 된다면 투명성기구가 좀 더 스크린해서 이 부분들의 어떤 논의를 다시 점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사회협약 원래 2005년판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사실은 전에 우리 투명사회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하셨던 김성수 박사님한테서 영국에서 질문을 몇 가지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마 오마이뉴스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방패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외 아닌 가짜를 줄이면 이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없이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것들 없이 가려면
정말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정책의 그 방향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다 더 넓은 토론과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들을 거쳐서 그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강연해 주시고 1시간 가깝게 함께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주신 김거성 감사관님께 협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 2가지 정도 에피소드로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2달 전쯤에 이제 당연히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되게 당선 가능성이 높았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반부패 전문가한테 이제 강의를 맡게 하자고 저희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태범 교수, 진짜 몇 분 안 되는데 윤태범 교수가 좀 중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달 전에 저희가 승낙을 받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주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불과 일주일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 기획 자문위원회가 한 일주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외부에서 전혀 발표하는 것이 안 된다고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김거성 감사관님께 땜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당겨 쓰게 됐었습니다. 고생 알려주시고, 그리고 윤태범 교수님 저희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이제 그 기회를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에피소드는 오늘 이 자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제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넓은 데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제 최대한 참여는 이제 36명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뭐 36명이 될 거라고 했는데 38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좀 나중에 먹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36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2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자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방위사업이라든지 장관예우 또는 로비스트법 또는 정부의 기업 통제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용역을 했던 과제